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행정, 다시 말하면 소셜 웰페어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과 특성, 더 나아가서는 이 개념과 특성 속에 남겨져 있는 뜻과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회복지 행정 조직에서 일반 행정과 다른 특성을 여러 가지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특정한 목표를 달성할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단위이기 때문에 그 목표에 따라서 사회복지 조직이 성립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에 대한 행정에 대한 어떤 의미나 내용도 보면은 이 조직을 통해서 수행되기 때문에 비영리를 조직 특성에 따라서 나름대로 영리 조직과 그리고 다른 활동이나 나름대로 관리 방법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회복지 행정의 조직은 일반 행정 조직과 다른 고유한 하나의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사회복지 조직은 체인징, 변화해야 할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변화라고 하는 체인징이라고 하는 부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예민하고 보다 더 플렉서블하게 바뀌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클라이언트와 직접 접촉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일반적인 조직과는 좀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이제 사회복지 행정 조직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조직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클라이언트의 복지를 보호하고 또 더 나아가서 증진시키도록 하는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회에서 위임받았고 그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구체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적 또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서비스와 후원을 받아서 정말 필요한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해주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케어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바로 일반 또 행정과는 다른 사회복지 조직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회복지 조직은 목표가 애매하고 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복지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휴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의 개별적인 목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를 얻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회복지 조직은 투입되는 원료, 다시 말해 원료라고 하는 것은 로 메테리얼이라 그러죠. 로 메테리얼이 도덕적 가치, 도덕적 밸류를 지닌 인간이라는 점 때문에 조직 활동에 어떨까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거의 활동이 사실 도덕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과 활동 수행에 있어서 상당히 제약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 사회복지 조직에 대한 그 원료라든지 도덕적 가치 이런 부분이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사회복지라고 하는 조직은 어떤 것일까요? 외부로부터 다시 말하면 외부의 공공 또는 민간 기관과 업무를 맺게 되고 협약을 맺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재정에 있어서 외부에 의존하는 부분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따라서 이제 서비스의 대상자나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방향, 더 나아가서는 정책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로 나름대로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에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고 기술 적용에 있어서 가치와 이해관계 그리고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많은 나름대로 혼란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의미가 있고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핵심적인 내용은 불완전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회복지 조직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고 또 하나의 과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복지 조직의 핵심 활동은 종사자와 서비스 대상자인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문가다라고 하는 프로페셔널의 역할은 어떤 것일까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깊이 고민하고 또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준비하고 또 나름대로 수련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프로페셔널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런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하고 또 준비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8번째는 사회복지 조직은 서비스의 그 효과를 확실하고 또 더 나아가서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단일한 표준 척도를 만들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비스를 주는 대상, 클라이언트 자체가 휴먼, 인간이기 때문에 또 서비스를 받아들이는 나름대로의 레벨이라고 그럴까요? 그레이드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이 좀 다양하고 또 서비스를 줘야 될 대상자의 어떤 삶의 스타일이나 그분들의 성격이나 또 특성이나 여러 가지의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게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획일화된 것으로 기준, 스탠다드한 척도를 만들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더욱더 단일한 표준 척도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렵고 힘든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단일화에 대한 표준 척도를 어떻게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또 합법적인 또 나름대로 수긍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과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결과에 대한 논란이 많고 또 변화와 혁신에 대한 저항이 다른 조직보다 더 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볼 때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 그 중에서도 나름대로 사회복지 조직이 갖고 있는 특성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부분도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 말았지만 사회복지 행정의 그 특성, 이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뭔가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을 잡기 위한 가장 좀 독특한 부분은 대상 자체가 휴먼, 인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사회복지 특성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이제 사회복지 행정의 프로세스, 과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행정, 소셜 웰페어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의 프로세스는 뭐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논란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루터 클레이기라고 하는 학자와 나름대로 이제 어윅이라고 하는 학자 두 학자가 대표적인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정리를 한 부분에 많은 의미가 있고 또 가장 제가 보더라도 가장 좀 잘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귤릭과 어윅이 이야기했던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요소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서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 나름대로의 이 프로세스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계획이라고 하는 플래닝, 그 다음에 조직이라고 하는 오가나이징, 그 다음에 인사라고 하는 스태핑, 그 다음에 뭐 지시한다라고 해서 디렉팅이라고 하는 거죠. 디렉팅,
다음에 coordinating이라고 하는 조정, 그 다음에 reporting이라고 하는 보고, 그 다음에 budgeting이라고 하는 재정,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영어 알파벳 철자 머리글을 따서 POSDCORB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evaluating이라고 하는 평가를 집어넣으면서 끝에 이자를 더 집어넣는 그러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했던 planning, organizing, stepping, 더 나아가서는 이제 directing, 그다음에 coordinating, reporting, 그다음에 budgeting, 여기 evaluating, 이 각 종류의 많은 게 있지만 통일되어 있는 게 하나 있죠. 끝에 뭐죠? ing,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플래닝서부터 evaluating이라고 하는 단어의 핵심 키워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키포인트는 ing,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과정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evaluating에 대한 부분도 기억하면서 먼저 플래닝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플래닝서부터 우리가 evaluating까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어떤 프로세스,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큐릭과 어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특별히 이제 계획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계획, 플래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이 추구하는 플래닝 이 자체가 어떠한 ing형으로 진행되는 플랜에 대한 조금 더 큰 의미로 플래닝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기획해 보겠습니다. 조직이 추구하는 이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과업과 그 다음에 수행의 방법을 결정하는 단계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계획의 단계에서의 과업 달성 방법은 변화하는 목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변화하는 목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변화하는 목표. 내가 요번까지는 10가지였지만 다음은 50이다, 100이다, 200이다. 뭐 이렇게 양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어떠한 나름대로의 어떠한 행동에 대한 지침일 수도 있겠고 뭐 그 방법은 변화의 목표는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또 결정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목표에 따라서 플래닝이 결정되고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회복지 행정가는 변화하는 목표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과업을 계획하고 이것을 수행할 방법과 기술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다음은 이제 나름대로 organizing,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조직의 단계는 바로 공통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조직 구성원의 역할과 지위를 체계적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구성원에게 과업을 할당하거나 조정해주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가나이징 하면은 나름대로 조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또 나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스태핑이 뭐죠? 인사라는 것이죠. 인사가 만사다라고 할 정도로 인사를 잘해야만이 모든 일들이 잘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또 알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은 직원의 임용 또 해고와 관련된 전 인사 과정을 바로 스태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회복지 행정의 책임자는 직원의 임명뿐만 아니라 교육시키고 훈련하고 적절한 근무 여건을 제시해주는 것에도 책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렉팅, 지시라고 하는 것이죠. 이 디렉팅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의사결정권자가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 끊임없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에 핵심 키워드는 저는 끊임없이 ing형으로 한 번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뭐 2번, 가끔 이게 아니라 끊임이 없이 판단하고 끊임이 없이 결정하고 그래서 업무를 배분하는 과정으로 명령하고 지시하고 봉사하는 이러한 맥락으로 우리가 디렉팅을 기억하시면 보다 더 정말 디렉팅에 대한 의미를 더 깨닫고 알고 느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디렉팅이라고 하는 것과 스태핑이라고 하는 부분과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논의를 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여기서 끊임없이 판단하고 결정한다라고 하는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얼마만큼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그것을 1회성이냐 2회성이냐 뭐 그냥 몇 번 하느냐가 아니라 정말 끊임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단해주고 또 끊임없이 판단만이 아니라 결정해주고 그래서 업무를 배분하는 과정으로 명령과 지시와 봉사 등으로 구체화시키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코디네이팅 해가지고 조종이죠. 조종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의 충돌이나 또 중복을 방지하고 어떤 구성원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나름대로 진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소통을 위해서 사회복지 행정의 책임자가 수행하는 역할이 바로 이러한 코디네이팅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종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상당히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더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 조종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에 충돌이 있었지만 보고 다시 말하면 조종을 뛰어넘어서 이제 레포팅이라고 하는 단계로 넘어가서 볼 때는 보고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사회복지 행정의 나름대로 책임자가 나름대로 직원이나 이사회나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 그리고 행정기관, 후원자 등에게 조직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알리는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주요 활동으로는 기록과 정기적인 감사와 조사, 연구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하나의 핵심 키워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꼭 하나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그 조종과 보고를 뛰어넘어서 또 다른 것이 우리가 재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정의 과정은 사실 행정활동이나 또 공공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관리하고 활용하는 경제활동으로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의 행정 책임자는 한정적인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재원의 관리와 통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나름대로의 재정, 버게팅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나은 상황으로 넘어가야지 될 텐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통제되는 관리 수행해야 되지만 이것에 따라서 어떤 재정에 대한 계획이나 또는 자금 조달이나 또 부채 조정이나 더 나아가서는 예산에 대한 수립과 지출 통제 및 잠재적 후원자의 발굴까지 우리가 담당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끝까지 살펴보고 그 관점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핵심 내기는 뭘까요? 재원의 관리와 통제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evaluating 해가지고 볼 텐데 evaluating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evaluating이라고 하는 평가는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된 서비스가 욕구의 충족이나 또 문제 해결에 적절했는지에 대한 서비스 효과성과 나름대로 자원의 투입, 대비, 산출에 대한 효율성을 측정하는 행위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도출된 내용은 계획의 기초 자료로 나름대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조직의 특성, 또 나름대로 특징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평가라고 하는 부분에 도출된 내용이 계획의 기초 자료다. 여기에 핵심 키워드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행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행정이 왜 필요할까요? 현대사회가 이제 진행되면서 사회복지 서비스나
또는 대부분의 복지기관이나 단체에 의해서 수행되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 서비스가 복지기관과 단체를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복지활동 과정에서 행정이 없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바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은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충실한 제공을 위해서도 사회복지 행정은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 행정은 행정 없는 혼란스러운 조직 상태의 극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공식적 조직에 의한 활동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복지활동의 어떤 미션, 그 다음에 비전, 그리고 목표 관리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만일 사회복지 조직에서 행정이 없는 상태가 된다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에 행정이 없는 혼란스러운 조직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행정이 없는 혼란스러운 조직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한번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는 자기 마음대로 나타나거나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정이 없을 때는 그냥 일을 하게 되면 하고 안 하게 되면 안 하게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가 너무나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 구성원들은 불규칙적으로 해야 할 일을 결정하고 또 다른 전문가나 직원들의 활동과 유기적 관계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일이라는 것은 이 전문가 집단이나 직원들 간의 활동에 대해서 유기적인 그런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조직의 누구도 바로 어떤 누구도 자신의 활동에 책임지려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직이 어떻게 진행되든지 조직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지려 하지 않을 때 나름대로 엄청난 혼란스러운 조직으로 바뀌게 되고 그 자체가 상당한 문제점과 리스크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 누구도 지역사회 내의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알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책임지지도 않고 또 역할에 대해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래 비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행정의 시스템은 마비가 된 것이고 더 이상 확대하거나 더 이상의 모습을 드러내기가 어려운 그러한 혼란스러운 조직 상태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줄 압니다. 자, 정리를 한다면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부분의 필요성도 우리가 논의가 됐고요. 또 깊이 생각할 것은 사회복지행정의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이 과정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계획이라고 하는 플래닝, 조직이라고 하는 오가나이징, 인사라고 하는 스태핑, 그 다음에 지시라고 하는 디렉팅, 그 다음에 코디네이팅이라고 하는 조정, 그 다음에 보고하는 레포팅, 그 다음에 재정인 버게팅이라고 그러죠. 버게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억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죠? 그렇죠. 나름대로 evaluating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자로 POSD, CORB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플래닝서부터 evaluating까지 진행되는 모든 프로세스 과정 속에 나름대로 상당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될 많은 내용들이 거기에 담보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걸 보았고요. 특별히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만큼
특성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가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배려와 서포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아픔과 고통과 또 나름대로의 정말 번아웃되어 가는 그러한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들을 서포트하고 이들을 도와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더 심도 있게, 보다 더 의미 있게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특별히 조직에 대한 특성, 특별히 조직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까지 함께 보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라는 것도 깨달았을 줄로 압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회복지 행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